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린 순간 작은 식당 앞마당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저, 어머님. 그 낯선 목소리가 감춰온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식당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비사위 박민준 씨가 감추고 있던 사연과 20년 전 남편 이태재 씨의 마지막 부탁이 어떻게 강혜순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날의 감동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잔잔한 가을빛 아래 펼쳐진 이 감동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 붉은 석양 아래 혜순 어머님이 마주한 낯선 얼굴부터 시작해볼까요? 해가 저물어가던 어느 가을 저녁, 산골짜기 작은 식당 앞마당엔 붉은 노을이 천천히 그림을 그리듯 퍼지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흩날리고 촉촉이 젖은 나무데크 위에 앉아있던 강혜순, 68은 한동안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고요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 한 번 보이지 않는 예비사위, 박민준, 또 무슨 변명일까? 그녀의 속마음엔 애초의 믿음보다는 의심이 잔뜩 들어차 있었다. 며느리감인 큰딸 이지영, 35, 이 소개했다는 박민준, 36이라는 남자. 얼마 전만 해도 이지영은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며 눈을 빛냈다. 하지만 그가 부모 앞에 나타난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집 전화번호, 문자, SNS 메시지에도 대답이 없었다. 가끔 독거노인 한 분에게 다가가 무언가 조심스레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조숙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자선 사업가라는 설명만으로 신뢰가 되돌아오기엔 역부족이었다. 그토록 참았건만 혜수는 결국 진실을 확인하겠다며 친구 김미화, 69에게 몰래 부탁해 식당에 손님으로 의장 잠입했다. 미화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한번 보기도 전에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 내가 함께 가주마 라 외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걱정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날 식당은 이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라 손님은 드물었다. 음식물 냄새와 함께 후드에서 뿜어나오는 열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주방 한쪽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이 고즈넉히 울려 퍼졌다. 혜순과 미화는 입구 옆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주방 깊숙이서 누군가가 벽 너머로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저, 어머님. 낯선 목소리가 들리자 혜순의 심장은 단숨에 뛰었다. 굳이 손님인 척했건만 그가 혜순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다. 두 눈을 가늘게 뜬 그는 마른 체구에 머리칼은 짙은 검정빛이었으나 뿌리부터 은빛이 엿보였다. 대략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민준이었다. 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상냥하게 목례를 하자 혜수는 얼떨결에 답례했다. 네, 어머님. 민준의 눈빛엔 솔직히 다 말하고 싶었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가족들께 인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 말투만으로도 혜수는 그동안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부담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사연이 복잡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혜순의 의심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그가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할아버지 남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한철수, 80씨를 돌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진짜일까? 더구나 그 노인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누군가를 닮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사진처럼 색이 발해 있었지만 혜수는 바로 알아보았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태재, 위 환한 미소, 그리고 어린 딸 지영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가장자리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태재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친구에게 그 사진을 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의 눈가도 흔들렸다. 네, 그 사진은 할아버지께서 꼭 어머님께 전하라고.
남편분이 제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혜순의 가슴이 큰 폭발을 일으키는 듯했다. 억눌러두었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이었다. 알 수 없는 미안함과 후회가 목젖까지 차올랐다. 20년 전 남편이 저를 떠나고 그 친구는 누구였을까? 어린 지영 앞에선 슬픔을 감추느라 애써 웃음을 지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손녀의 남편 될 사람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사연이 너무도 한없이 부끄러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민준이 사과하자 혜수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속죄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제야 식당 안 작은 불빛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를 제가 돌봐드린 건 남편분의 부탁이었어요. 은지, 이지영 씨가 좋은 사람 만나길 누군가 확인해달라는 마지막 소원 같은 거였죠.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진실은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었다. 혜수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한철수 어르신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접어 가슴에 품고 있었고 곁에는 큰 투명 비닐봉투 가득한 약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아련했지만 동시에 소중해 보였다. 한철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약속 지켰어요. 민준이 다시 한번 속삭이자 상한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혜수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정말 고맙구나,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온기는 겨우 위 끝자락을 붙잡고 있던 한철수 어르신에게도 전해진 듯했다. 어르신의 눈가에도 한 줄기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저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 사진을 전해드리는 순간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한철수 어르신이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날 오후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을밤 어둠이 깔린 골목길엔 네 사람의 차분한 발걸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두려움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었고 오해는 영원한 약속으로 굳건해졌다. 작은 식당 앞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의 시간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짙푸른 밤하늘 아래 작은 식당 앞마당엔 달빛이 낙엽 위에 은은히 부서졌다. 그 달빛 아래 혜순, 강혜순, 은 지난밤의 감동을 되새기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기대가 가득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겠지. 다음 날 아침 식당은 아직 어둠이 짙을 때부터 분주히 불을 켜고 있었다. 민준, 박민준, 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입구 앞을 빗자루로 쓸었다. 지난밤 어르신의 천국 떠남을 조용히 치렀던 그는 그 슬픔조차 가족다운 연대감으로 승화시킨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쓸어낸 낙엽 위를 살짝 밟아보고는 창문 너머로 주방 열기가 올라오는 소리에 미소 지었다.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자 강혜순 어머님과 이지영 양 그리고 지나간 삶을 이어준 한철수 어르신까지 모두 이어주는 연결고리구나. 식당 안에 들어가자 이지영은 커다란 솥에서 밥을 푸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정성스럽게 양손으로 밥을 퍼담는 모습이 어머니였던 혜순과 놀랍도록 닮았다. 민준 오빠, 아침 식사는 어때요?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누나. 이지영의 환한 미소가 식당 안을 금세 환하게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엔 연인이라기보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식당을 지켜온 든든한 동료처럼 편안함이 흘렀다. 혜순도 주방 앞으로 다가가 손수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내놓았다. 어묵볶음, 진한 멸치조림, 살짝 볶아낸 시금치 무침까지. 이 반찬들은 오늘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특별히 준비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통을 정갈히 배치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식당이 더욱 풍성해졌어요. 당신과 지영이가 함께 해주니 나도 든든하구나. 혜순과 민준, 이지영은 식당 앞창 너머로 아직 잠든 골목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될 것이란 확신이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첫 손님을 맞기 전
민준이 부엌 뒤편 작은 재단을 조용히 쳐다봤다. 거기엔 지난밤 치른 한철수 어르신의 작은 영정과 향로, 그리고 초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가볍게 허리를 숙여 향을 올렸다. 어르신,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식당을 통해 어르신과 태재 형님, 어머님과 지영, 그리고 저까지 이어지는 끈은 이제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가 하늘 높이 퍼졌다. 고요함을 깨고 종업원 벨이 울렸다. 첫 손님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을 접고 들어왔다. 조심해서 오세요. 민준이 살갑게 인사를 건네자 그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여기 반찬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도전해보러 왔어. 식당 안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이 소박한 대화 한 토막에도 온기가 전해졌다. 이어진 1시간 동안 연이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단골 어르신들, 동네 학생들, 그리고 산책 나온 부부까지 모두들 반찬을 맛있게 집어먹으며 정원 식당, 역시 친절하고 맛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정말 우리 식당이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구나. 민준이 살짝 미소 지었다. 이지영도 손님들에게 음료를 건네며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린 중간, 어제 느꼈던 작은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식당 안엔 모두의 노력과 연대가 빛나는 공간이 되었다. 어머니인 혜순도 주방 한켠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음미했다. 정말 잘했어. 민준아, 지영아, 이 식당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었구나. 민준과 이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끄덕였다. 해가 기울어질 때쯤 산골짜기 하늘엔 다시 붉은 노을이 드리워졌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식당 앞마당에 비치는 노을빛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세 사람은 함께 마루 계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우리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함께하자. 혜순이 담담히 말했다. 네, 어머니. 민준이 단호히 응답했다. 응, 우리 셋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산골짜기 작은 식당의 붉은 노을 아래 그들은 진짜 가족으로 거듭났다. 피보다 더 진한 끈으로 맺어진 이들의 연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다음 장면에선 이따금 찾아오는 폭풍우 같은 시련을 어떻게 함께 넘어갈지 그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정원식당 작은 앞마당엔 빗방울이 나무 잎사귀를 두드리며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빗소리 안에 혜순, 강혜순 위 마음도 조용히 녹아들었다. 그녀는 가게 현관 앞에 우산을 접어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우린 진짜 가족이 됐어. 그 순간 지나가던 손님이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 작은 순간에도 이곳엔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골목가로 민준, 박민준, 이 어머니 혜순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에 젖은 우산 아래서 그녀의 옷자락이 살짝 축축해졌지만 혜순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어머님, 내일은 명절 대체 휴일이에요.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민준아. 나도 이 식당이 내 삶이 된 것 같구나. 내일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야. 준비 잘해야지. 민준은 어머니의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혜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인 철수, 한철수와 정원, 이석원, 어르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민준과 지영, 이지영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다. 따뜻한 국냄새와 손잡아주는 온기가 함께 어우러진 그 풍경에 그녀는 눈을 뜨며 살포시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명절 대체 휴일을 맞아 평소보다 분주한 식당 안, 입구와 창문 틈으로는 상쾌한 봄바람이 불어들었고 주방 불판 위에서 김치전과 고추전이 지글지글 익어갔다. 오늘의 손님은 특별했다. 정원 어르신의 옛 지인이자
철수의 동료였던 기자 최윤아 씨가 식당을 찾기로 한 것이다. 최윤아, 정윤아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목례를 건네듯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혜순 사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윤아 씨,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혜순이 반갑게 손을 맞잡았다. 네, 그동안 이석원 어르신과 한철수 선배 소식 듣고 싶었는데 소식을 들으려면 이곳에 와야 한다고 해서요. 오랜 친구분이죠? 지영이 다정히 물으며 옆에 다가섰다. 네, 오래전 철수 선배와 취재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죠.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당이 그들의 우정을 이어주고 있어서 정말 감동이에요. 윤아 씨는 식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철수, 정원 어르신, 그리고 세 사람이 활짝 웃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식당 한켠을 떠올리게 했다. 어르신은 이곳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혜순이 다가와 작은 촛불 하나를 더 켜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어르신이 꿈꾸던 공간이었죠. 그래서 저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윤아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리고 얼마 전 들었는데 이곳에서 식당 이름을 정원식당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요?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그 말에 마침 식당에 있던 단골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우중충한 봄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밝은 햇살이 비친 듯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동네 주민들은 명절 대체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로 식당을 찾아왔다. 어린아이들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 한켠에서 전을 굽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고 젊은 커플들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나눠 먹으며 웃었다. 식당 안은 활기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 혜순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민주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기계적인 인사가 아니라 가족을 맞이하는 듯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식당 구석, 작은 테이블에선 세 모녀가 눈길을 끌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믿지 못해 마음의 골이 깊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옛말이 되었다. 엄마, 이전 너무 맛있어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혜수는 뿌듯히 미소 지었다. 예전 내 아버님이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은가? 네, 아버님 꿈에라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의 눈이 촉촉해졌다. 민준도 그 대화를 들으며 눈가가 슬며시 붉어졌다. 그는 그들이 마침내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새로운 손님을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한때 철수와 정원 어르신 옆에서 함께 일했던 노영복 씨였다. 그는 흰 머리가 희끗했지만 든든한 체격에 여전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어르신들 보고 싶어서 먼 길 왔소이다. 영복 씨, 혜수는 반갑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은퇴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 근데 이 식당 얘길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이오. 영복 씨의 등에는 20년 전 철수와 정원 어르신과 함께 찍은 사진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식당 안 모든 이들의 눈가에도 따뜻한 물방울이 맺혔다. 해가 기울 무렵 식당 앞 작은 마당에선 강혜순이 미리 준비해둔 삼계죽과 떡을 꺼내어 나눠 담고 있었다. 여러분, 한철수 선배와 이석원 어르신의 명복을 빌며 함께 나눠 먹읍시다. 손님들은 고개를 숙여 잠시 묵념을 올렸고 이내 따뜻한 죽 한 숟갈에 저마다 마음속 작은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상냥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죽을 나누어 먹을 때 함께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준이었다. 그는 죽통을 들고 일일이 작은 그릇에 죽을 떠담으며 말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 반이 되지만 사랑은 배가 되니까요. 그 말에 식당 안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날만큼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를 한데 아우르는 연대감으로 승화되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네 사람, 혜순, 민준, 지영, 최유나, 노영복은 작은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부드러운 꽃차 향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음을 진정시켰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유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기자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현장은 처음이에요. 모두 한 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혜순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 철수 선배, 정원 어르신,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노영복 씨가 잔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민준과 지영도 잔을 들며 동의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잔이 부딪히자 다시금 부드러운 빗소리가 식당 앞마당을 감쌌다. 달빛이 빗방울 위에 은빛 레이스를 수놓으며 네 사람의 얼굴을 포근히 비추었다. 상처와 오해는 이해와 용서로, 불신은 신뢰로, 그리고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 작은 골목 끝, 비 내리는 낭만 속에 피어난 마음의 공동체, 정원식당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하나의 막을 내렸다. 그렇지만 그들의 연대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약속의 날, 그들은 또 어떤 기적과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비가 그친 뒤 정원식당 앞마당에선 이슬 머금은 풀잎들이 사뿐히 반짝였다. 하루 전까지 내린 봄비가 마른 숨을 고르고 공기 중엔 흙내음과 나무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강혜수는 새벽 5시 창문 너머로 스미는 빛을 느끼며 분주히 일어났다. 오늘은 대단한 날이 될 거야. 그녀의 입가엔 기대 섞인 한숨이 떠올랐다. 어젯밤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큰 부탁이 들어왔다. 바로 이달 말에 마을 축제가 열리는데 정원식당에서 마을 대표 음식을 선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정원식당의 명물이니만큼 식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도 함께였다. 이장이 건넨 작은 봉투 속엔 행사 일정과 간단한 안내문이 있었다. 혜수는 조심스레 봉투를 접어 상자 위에 올려놓고 결심하듯 허리를 폈다. 이젠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겠구나. 식당 문이 열리고 민준이 먼저 들어와 카운터에 놓인 행사 안내문을 살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마을 축제라. 저희 음식으로 마을을 대표하다니요. 영광이자 큰 책임이네요. 이지영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늘 활달했지만 오늘만큼은 어깨를 묵직하게 내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잘해야죠. 어머님, 저는 음료 코너도 맡을게요. 특제 과일 에이드. 마을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얘들아, 난 메뉴 구성과 손님 맞이 준비를 할 테니 너희는 각각 맡은 일에 집중해줘. 오전 8시 정원식당 주방은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해졌다. 전날부터 담근 꼬득꼬득한 묵은 김치, 야채 한 겹 한 겹 정성껏 다듬은 잡채, 진한 멸치 육수를 사용해 감칠맛을 살린 국 등 행사 메뉴들이 빼곡히 올라갔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반찬 가게와는 달리 정원식당만의 정성 가득한 레시피가 오늘 하루만큼은 마을 축제장을 가득 채울 것이다. 우리 식당 특제 갈비찜도 꼭 선보여야 해요. 민준이 굳게 결심한 듯 외쳤다. 제가 지난밤 소스 비율을 다듬었는데 부드러운 갈비에 소스가 스며들면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좋아. 갈비찜도 우리의 대표 메뉴로 추가하자. 혜순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어머니표 달콤한 강정과 약식. 이지영이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다. 두 사람의 제안이 더해지자 식당 안 공기가 한층 들뜨게 바뀌었다. 작은 가족이지만 오늘만큼은 마을 전체를 품을 기세였다. 정오가 되자 마을 축제장에선 북적이는 인파가 모였다. 넓은 운동장 한켠엔 마련된 임시 부스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냈다. 어린이 놀이마당,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통공예 체험장 등 화려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 모든 풍경 속 정원식당 부스엔 이미 긴 줄이 늘어섰다. 옆 부스에서 구수한 떡볶음을 파는 이모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왔다고 라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손님들은 단연 정원식당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이거 어디서 파는 건가요?
정원식당이에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 유명하죠.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사람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줄을 타고 부스 안까지 전해졌다. 민주는 땀을 쬐며 손님마다 음식을 전달했다.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작은 후렴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다. 혜수는 그 끝에서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지영은 과일 에이드를 만들며 활발하게 설명을 더했다. 신선한 과일만 사용했어요. 단맛과 상큼함이 딱 어울리는 맛이랍니다. 그러나 축제의 한복판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오후 2시 무렵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장 잔디밭은 순식간에 진창이 되었고 깔아둔 천막 일부가 바람에 흔들려 날아갈 듯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민준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도 우리 축제를 방해하려고 하는 걸까? 이지영은 우산을 씌우며 걱정스러워했다. 그때 부스 뒤편 작은 천막 하나가 바람에 들리며 금속 기둥이 휘청거렸다. 위험해요. 혜순이 소리쳤다. 재빨리 달려가 기둥을 붙잡았지만 천막과 기둥이 완전히 부서질 위기에 처했다. 순간 지역 자원봉사자 몇몇이 달려와 도와줄게요. 라며 구조에 나섰다.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 협력해 천막을 고정하고 식탁 위 음식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 커버를 씌웠다. 마른 임판으로 바람막이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빼내는 등 순식간에 팀워크가 발휘되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 마을이니까요. 봉사자들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비가 그친 뒤엔 더욱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다. 운동장엔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지만 부스마다 남은 음식과 장비를 빠르게 정비하며 축제를 이어갔다. 정원식당 부스에선 마쳤던 갈비찜과 잡채, 전들이 질 훔치며 빛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 줄 모르는 대기 행렬에 다시금 입맛을 다졌다. 이 음식을 위해 이렇게 모두가 고생했구나. 민준이 혜순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덕분에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어. 혜순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5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마을 화합의 건배식이 열렸다. 이장은 단상에 올라 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비가 왔다가 그치고 지금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모두 정원식당 식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제장 전역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거친 봄비와 바람, 진흙탕 속에서도 힘을 합친 작은 식당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연대가 함께 빚어낸 기적이었다. 혜순과 민준, 지영은 나란히 손을 잡고 단상 앞에 섰다. 손님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울렸다. 축제가 끝나고 운동장엔 하나둘씩 불빛이 꺼졌다. 하지만 정원식당 앞마당만은 여전히 남겨진 잔치의 기운이 감돌았다. 어제 내린 봄비 자국을 닦아낸 바닥엔 작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이슬방울이 남아있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났구나. 이지영이 낮게 중얼거렸다.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일군 결과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수는 그들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을 축제도, 인생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앞을 향해 나아갔다. 노을이 진 골목 끝에서 정원식당 가족의 등불이 부드럽게 밝혀주고 있었다. 그 빛 속엔 오늘의 기적, 함께할 내일의 약속,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따뜻한 연대가 담겨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사흘 뒤 정원식당 앞마당엔 늦봄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벌써 초여름의 기운이 감돌아 등나무 가지마다 작은 새순이 돋아났고 길가엔 노란 민들레꽃이 소담스레 피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자 강혜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다. 오늘은 특별히 메뉴판 디자인을 새로 바꿀 겸 포스터도 제작해야겠어.
그녀는 가게 한쪽 벽을 바라보며 설렘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메뉴판에는 정원식당 위 로고와 함께 단정한 서체로 대표 요리들이 적혀 있었는데 축제 이후 손님들의 호응이 워낙 뜨거워 따뜻한 감동을 남기고자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것이다. 부엌 쪽에서 민준이 칼질하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홍보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맙다, 민준아. 내 덕분에 갈비찜 레시피도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혜수는 칼끝으로 채소를 찰싹 썰며 답했다. 칼소리가 사뿐히 부엌을 울렸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지영이 다급히 달려왔다. 손에는 형광펜으로 줄 그은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우리 사장님 인터뷰 기사가 온라인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이 작은 식당에서 피어난 기적, 정원식당의 봄 이야기예요. 혜수는 칼을 내려놓고 모니터 앞에 다가갔다.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읽어내려가자 축제와 식당 가족의 사연이 따뜻한 문체로 풀어져 있었다. 강혜순 사장과 그의 두 아들, 박민준, 이지영 씨가 수년간 이어온 이웃사랑과 정성으로 지역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완성했다. 마지막 줄엔 가족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이 작은 식당이 답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기자의 코멘트가 인상 깊게 남아 있었다. 이런 기사, 정말 꿈만 같아요. 지영이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도 전해진다니. 민준도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혜수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일이고, 특히 어르신들의 믿음과 마을 사람들 덕분이야. 그 믿음을 잊지 말자꾸나. 점심시간이 되자 기사의 영향인지 식당 안은 평소보다 손님들로 더욱 북적였다. 창가 자리는 이미 꽉 차 있었고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서너 팀씩 둘러앉았다. 일손이 모자랄까 봐 잔뜩 긴장한 민준과 지영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 김치전 하나 추가요. 갈비찜 2인분, 그리고 잡채 조금 더. 손님들의 주문 요청에 민준은 재빨리 갈비찜을 담아냈고 지영은 노련하게 반찬을 곁들였다. 두 사람의 무리 없는 호흡 뒤엔 어머니 혜순의 세심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남편은 기자 최윤아 씨의 소개로 찾아온 지역 인사였고 부인은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이곳 음식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 김치전은 서울에서 먹어본 것보다 맛있네요. 부인이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윤리 선생님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맛이 끝내주는데 식당 안 분위기까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사에서 읽은 가족 이야기 정말 뭉클했어요. 혜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미소 지었다. 어르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가 손님의 마음에도 전해진 것 같아 기쁩니다. 부인은 이렇게 멋진 식당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라며 포인트 적립 카드를 꺼냈다. 자연스럽게 다음엔 가족 모임에도 꼭 예약할게요. 라는 말이 따라왔다. 식당 외부 광고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깃든 음식과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다. 바쁜 와중에도 정원식당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며 작은 기쁨을 공유했다. 오후 3시, 잠깐 한숨 돌릴 틈이 생겼다. 부엌 한쪽 구석 탁자엔 마을 축제 때 쓰고 남은 코팅 포스터와 디자인 시안이 펼쳐져 있었다. 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달엔 결혼식도 준비해야지.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민준과 지영이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결혼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식장은 이곳에서 간단히 소규모 하우스 웨딩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단골 손님 몇 분만 모시고 식당 뒤 작은 마당에서 하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그 웃음엔 지금까지 견뎌온 고난과 성장이 함께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결혼 20주기 추모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식전 행사로 작은 미니 콘서트도 해보자. 지영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 마을 어르신 중에 기타 치며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 친구들 댄스 동아리도 참여하면 재미있을 거야. 세 사람은 식당 벽면에 걸린 작은 칠판에 행사 계획을 옮겨 적기 시작했다. 메뉴, 순서, 초청 인원, 무대 세팅까지 작은 손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갔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난 뒤 세 사람은 작은 다과회를 열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테이블 위엔 포도주와 과일 바구니, 잔잔한 빛깔의 캔들들이 촛불을 밝혔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기대감 섞인 설렘이 퍼져나왔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혜순이 잔을 들어 민준과 지영에게 건넸다. 엄마도요. 덕분에 제가 한층 성장한 기분이에요. 민준이 잔을 가볍게 받아들였다. 저도요. 엄마, 오늘 음식 참 맛있었어요. 지영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 세 잔이 잔잔히 부딪혔다. 그 순간 별빛처럼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당 한 구석에 마련된 미니 무대 위로 기타를 든 고등학교 은사님 김정훈 선생님이 올라섰다. 그의 기타 소리는 따뜻했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오래된 포크송을 불렀다. 노랫말 하나하나에 담긴 감수성은 봄밤의 정조를 더욱 깊게 물들였다. 정원식당의 이야기, 이제는 노래가 되어 번지네. 선생님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이 이웃과 음악, 음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의 공간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까지 계획을 점검하며 잠이 든 혜수는 이튿날 아침부터 행사장 장식을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꽃 화환, 목재 울타리에 건 리본, 촛불이 담긴 유리병들은 여느 결혼식장 못지않은 아늑함을 자아냈다. 한편 마을 방송국 예능 담당 박 PD, 박서진은 정원식당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하겠다며 촬영팀과 함께 찾아왔다. 그 가족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음식만큼 마음도 따뜻해지는 공간, 꼭 담고 싶습니다. 촬영팀은 카메라를 들고 식당 구석구석을 담았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모습, 메뉴판 디자인에 열중하는 세 사람, 독특한 메뉴 시식 장면, 마당에 핀 들꽃, 그리고 노래하는 김정훈 선생님까지 카메라는 매 순간을 소중히 기록했다. 이야, 정말 글로벌 맛집 느낌이네. 외국인 유학생 손님이 식당을 찾아와 놀라움을 표했다. 한국 전통 반찬이 이렇게 맛있다니요. 이 모든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정원식당의 이야기는 곧 전국으로, 더 나아가 해외에도 알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식당엔 마을 축제 이후 첫 번째 작은 결혼식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가족과 지인들, 단골 손님, 그리고 김정훈 선생님의 학생 일부까지 모두가 행복한 눈빛으로 신랑 신부를 기다렸다. 혜수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준비했다. 하얀 레이스 앞치마 위에 살포시 순백의 소망목꽃 한 송이를 꼽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제가 신부 대신 여러분을 모실게요. 김민준 씨, 이지영 씨, 두 분의 앞길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어진 결혼 예식은 아담했지만 진지했다. 신랑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반짝이는 은반지 상자에서 꺼내 이지영의 손가락에 살포시 끼웠다. 예식 사회를 맡은 이장은 두 분이 평생을 함께 가며 서로의 등에 날개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신부 지영은 눈가를 훔치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혜수는 눈가에 그렁한 눈물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덕분에 엄마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단다. 앵콜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훈 선생님이 통기타를 메고 나와 결혼 축가를 불렀다. 행복하소서, 사랑하소서, 기타 선율에 실린 소망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결혼식은 마당 한켠 작은 연회장처럼 꾸며진 식당 내부에서 이어졌다. 하우스 스타일의 푸드 스테이션에는 갈비찜, 잡채, 전, 김치전, 과일 에이드가 줄지어 놓였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돌아가며 음식을 맛보았다. 이 갈비찜,
정말 육즙이. 손님 한 분이 감탄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다. 여기 잡채도 입에서 살살 녹아요. 또 다른 손님이 기뻐했다. 가운데엔 늘 그렇듯 강혜순이 서 있었다. 한 접시 한 접시를 들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추천 메뉴 이야기를 웃으며 들었다. 세 사람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수십 명이 함께 모여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진짜 잔치가 되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밖엔 고요한 달빛이 식당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간 뒤 강혜순, 박민준, 이지영은 마당에 마련된 작은 모닥불 앞에 모였다. 불꽃은 노랗게 타오르며 따스함을 전했고 공기 중에선 소량과 장작 냄새가 어우러졌다. 오늘은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어. 민준이 모닥불을 바라보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네요. 지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혜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손을 잡았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 분들과 어르신들 덕분이지.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제 다시 돌려줄 차례란다. 불꽃 너머 식당 지붕 위로는 은은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20년 전 한철수와 이석원 어르신이 함께 나눴던 우정처럼 세 사람의 삶을 비추는 따스한 등불이 되었다. 그날 밤 모닥불이 꺼진 뒤에도 정원식당 가족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 식당 앞마당엔 여전히 풀잎 이슬이 맺혀 있었고 창가엔 달빛이 잔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잔상 속에 사랑과 연대, 이해와 용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세상 어디에도 정원식당처럼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빛나는 공동체는 드물 것이다. 모닥불이 남긴 잔향이 자리에서 잦아든 다음 날 아침, 정원식당 앞마당엔 한 겹 서늘한 이슬이 내려앉았다. 들녘을 비추는 햇살이 사초록 이슬방울을 부드럽게 감싸자 이슬은 영롱한 진주처럼 반짝이며 사라졌다. 강혜수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놓인 목재 테이블 위에 햇빛 건조용 허브 바구니를 펼쳤다. 오늘은 바질과 타임, 로즈메리를 한데 묶어 말려야겠다. 향신료가 되면 음식 맛이 더 살아날 테니까. 그녀의 손길엔 어느새 익숙한 단정함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부엌 안쪽에서 박민준이 팬에 버터를 두르며 고소한 향을 내자 지영이 소리쳤다. 오빠, 허브 말리는 동안 남은 양파와 버섯은 미리 손질해서 마리네이드용으로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외부 행사에 음식 케이터링도 나가야 하니까요. 월요일 오전엔 마을 회관에서 세대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인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손수 만든 음식으로 오찬을 즐기며 세대 간 담론을 나누는 자리였다. 정원식당은 그곳에 행복한 손맛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알았어. 영양소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 양파를 길게 채 썰어 당근과 함께 올리브유에 절인 다음 허브 솔트로 마무리할게. 민준이 능숙하게 칼질하자 양파는 부드러운 반투명 띤 속살을 드러냈고 당근채는 선명한 주황빛을 띠며 접시에 가지런히 놓였다. 식빵 모서리는 좀 잘라내고 견과류는 별도로 포장해주고 지영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 출장이라서 내가 포장과 배송까지 챙길 거예요. 엄마와 오빠는 식당 운영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선 설렘과 책임감이 함께 어우러졌다. 정원식당의 첫 케이터링 행사장, 마을 회관 로비는 이미 분주했다. 멀리서 피아노 전공인 대학생들이 잔잔한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어르신들은 미리 준비된 원탁에 앉아 도시락 박스를 펼쳤고 그 위엔 송편처럼 동그랗게 빚은 허브 버터빵, 홈메이드 포테이토 샐러드, 마리네이드 야채, 그리고 달콤한 과일 젤리가 담겨 있었다. 마치 정성 담긴 한상 같구나. 80대 어르신 김할아버지가 도시락을 한 입 베어 물고 눈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에 며칠 전 절친이었던 이석원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은 정원식당이 마을 축제 때 벌린 잔치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지금은 매일 조조 모임에서 함께 체조를 하는 절친이 되었다.
덕분에 청춘 시절 생각이 나네요. 이석원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점심마다 들른 양평 국밥집 앞에서 젊은 날 우리 만나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민중과 지영, 혜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이런 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네요. 혜순이 속삭이자 두 사람도 눈빛을 교환하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식당으로 돌아온 오후, 세 사람은 한바탕 뛰어든 행사 준비로 몸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식당에 벽난 넣은 작은 게시판엔 세대 공감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포토 프레임처럼 걸려 있었다.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맛보는 모습, 젊은 연주자들이 손자 손녀 같은 청년들과 웃으며 악보를 나누는 장면, 보는 이마다 코끝이 찡해지는 풍경이었다. 다음 달에는 청년 취업 멘토링 회식도 맡았다고 했지? 지영이 빈 의자 하나를 끌어오며 말했다. 응, 마을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외부 케이터링을 필요로 하더라고. 민준이 메뉴 기획 노트를 펼쳤다. 다음번에는 단골이 좋아하는 비빔밥 도시락 같은 퓨전 메뉴를 넣어보면 어떨까? 좋아요. 고추장 대신 허브 소스를 얹으면 어르신도 부담 없고 맛도 개성 있을 거예요. 지영이 눈을 반짝이며 아이디어를 더했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고 화단에 심은 장미 몇 송이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피었다. 정말이지. 이곳이 우리 가족의 삶이자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걸 실감해. 내일은 우리 가게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까? 그녀가 제안하자 두 사람은 다시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세 사람은 식당 마루에 앉아 도시락 박스를 정리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은은히 실내로 스며들었다.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과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내일 밤엔 아이 박소은 양이 피아노 연주를 해주기로 했어. 민준이 말하자 지영이 펄쩍 뛰듯이 말했다. 대단하네요. 아이들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 같을 거예요. 그래, 그녀가 어릴 때부터 연습하던 곡을 들려준대. 우리 엄마도 어린 시절 피아노 배웠지? 민준이 재미있다는 듯 물었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죠. 혜순의 눈가에 희미한 추억이 스쳤다. 그때 피아노 앞에 앉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곤 했어.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비가 촉촉히 흙내음을 일으키고 있었고 달빛 아래는 은은한 반사광이 일렁였다. 정원식당의 굴레인 듯 남긴 기다림의 계절이 빗속에 흘러내렸다. 우리, 이 빗방울 소리까지 음악이 될 거예요. 지영이 작게 속삭였다. 맞아. 마음을 열면 모든 게 음악이고 모든 게 축제니까. 혜순이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다음 날 저녁, 식당 앞마당엔 작은 야외 무대가 설치되었다. 나무 의자 몇 개와 벽난로, 라이브 스피커가 조화롭게 배치되었고 무대 뒤쪽엔 촛불이 줄지어 켜져 있었다. 달빛과 촛불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었고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져 아슬하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어서 오세요. 정원식당 작은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든 박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세대 공감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로 청년 연주자와 마을 어르신이 함께 준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감상하시면서 저희 음식도 마음껏 즐겨주세요. 첫 무대는 박소은 양의 피아노 독주였다. 19살답지 않은 성숙한 터치로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고 빗방울 소리와 어우러져 애잔하면서도 포근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고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멋졌어요. 이어진 무대는 이석원 할아버지와 인근 고등학교 재즈 밴드의 협연이었다. 할아버지는 막대북을 두드리며 리듬을 잡았고 젊은 연주자들은 색소폰과 트럼펫으로 흥겨운 스윙을 선사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우드베이스와 드럼 브러쉬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몇몇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어깨를 들썩였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만드는 음악회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마을 주민 김수연 씨가 눈가에 미소를 띠며 혜순에게 속삭였다. 맞아요.
이곳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마음 한켠을 비추는 등불 같아요. 혜순도 미소로 답하며 옆에 놓인 와인잔을 살짝 들어올렸다. 음악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굵은 빗소리가 무대를 두드렸다. 관객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박민주는 곧바로 비를 맞는 연주를 권유했다. 이 작은 빗소리도 음악의 일부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순간을 즐겨봐요. 혜순과 지영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산을 펴고 무대로 모여들었다. 빗방울은 낙엽과 촛불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고 무대 위 피아노 선율과 브러쉬 드럼 소리가 거기에 얹어져 특별한 즉흥 앙상블을 이루었다. 와, 이건 마치 천둥 소리가 리듬에 맞춘 드럼 같아요. 어느 청년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자 관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혜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눈을 감았다. 비를 맞으며 피아노 선율 속으로 스며드는 기억들은 바람에 흩어졌던 상처들이 단비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음악회가 끝나자 관객들은 환한 얼굴로 자리를 떴다. 어느새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달빛은 다시 차분히 마당을 감쌌다. 무대 뒤편 작은 현수막엔 정원식당 X세대 공감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자 관객들은 또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돌아가는 길목마다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을 향해 지영은 손을 흔들며 답했다. 혜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작은 등불이 소등될 때까지 그 광경을 바라봤다. 정말 보람찬 날이었구나. 그녀는 속으로 되뇌이며 가늘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식당엔 변함없이 이슬이 내려앉았다. 전날의 잔향과 나온 포스터, 나뭇가지를 장식했던 리본들이 이슬에 스며들어 촉촉하게 빛났다. 세 사람은 창문 너머로 스치는 마루 솔바람 소리를 들으며 커피잔을 손에 꼭 쥐었다. 이렇게 멋진 시간을 보낸 뒤에도 식당은 여전히 우리 일상의 일부네요. 민준이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으며 말했다. 맞아요. 축제와 외부 행사가 있어도 결국 이곳이 우리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니까.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여름엔 신메뉴로 야채 화채 비빔밥을 내볼까 해요. 이곳 기후에 잘 맞으면서도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로.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반짝이며 좋아요. 그럼 재료 리스트부터 꼼꼼히 준비할게요. 라고 외쳤다. 창밖, 이슬이 햇빛에 날아가고 있었다. 땅은 다시 마르고 들녘은 푸르른 빛으로 물들어갔다. 정원식당 가족은 다시 평온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지난밤의 여운, 음악과 비와 사람들의 온기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정원의 유산을 이어받아 강혜순, 박민준, 이지영 세 사람은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세대를 잇고 마음을 잇고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작은 식당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절의 장편이 시작된다. 찬바람이 불어오던 가을 어느 날 아침, 정원식당 앞마당에는 얇은 안개가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 잔디 사이로 사뿐히 깔린 안개는 마치 기억 속 한 장면처럼 부드럽게 번져 있었고 그 위로 흩뿌려진 햇살이 빗방울처럼 반짝였다. 강혜수는 안개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으로 앞마당을 가로질러 주방 쪽 창가로 다가갔다. 창가 선반 위에는 여전히 지난밤 여운이 남아있는 소형 랜턴이 놓여 있었고 작은 메모 노트에는 지난 여름 메뉴 시험 조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메모를 펼쳐보며 지난 몇 달간의 변화와 성장을 되새겼다. 7월위 허브 화채 비빔밥, 8월위 냉해장국 라멘, 9월위 밤호박 크림 수프. 노트 한 페이지를 꼼꼼히 훑어내려가던 혜순의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지난 여름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통해 쌓인 따뜻한 기억과 이제 막 성큼 다가온 가을의 선선한 기대가 함께 녹아 있었다. 바로 그때
주방문이 열리며 박민준이 손수 만든 고소한 통밀빵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흙냄새 가득한 표면에 검은 참깨가 솔솔 뿌려진 통밀빵은 갓 구운 따끈한 빛을 띠고 있었고 버터 한 조각을 얹으면 고소함이 더욱 살아날 듯 보였다. 혜순 씨, 오늘은 이 통밀빵을 특제 호박 수프에 곁들여 내보려고 합니다. 가을 호박의 담백함과 통밀빵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질 거예요. 혜순은 바구니를 받아들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달 중순에 마을 작은 도서관과 협업해 개최할 책 읽는 밤 행사에 내보일 메뉴로 딱이겠어요. 독서 모임과 맞물려 가을의 풍미를 공유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저녁에 구체적인 레시피 시연을 해볼까요? 민준이 제안하자 혜수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손을 맞잡았다.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자 정원식당 실내는 은은한 램프 불빛이 가득했다. 벽난로 위 서랍장엔 지난 여름 내내 찍어온 사진들이 액자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쪽 벽면엔 계절별 메뉴 아이디어가 칠판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기에는 갓 구운 통밀빵과 호박수프의 고소한 향이 섞여 은은히 떠돌았다. 오늘 시연은 2단계로 나눠볼게요. 혜순이 전자레인지 옆 레시피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1단계는 호박수프 기본 베이스 만들기. 2단계는 통밀빵 크루통과 허브 버터 플레이팅입니다. 민준이 라지팬을 달구며 재료를 손질했다. 먼저 밤호박을 작게 깍둑 썰고 양파와 마늘을 채 썰어 올리브유에 볶을게요. 호박의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약불에서 10분 정도요. 그의 칼질과 볶음 손길에는 묵직한 정성과 숙련된 정확함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이 이 한 그릇에도 담기겠지요? 혜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작은 마을 회관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기뻐하던 모습, 여름밤 야외 무대에서 빗방울과 즉흥 앙상블이 만들어낸 환희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우리 요리 하나에도 세대 간의 다리 놓기가 가능해요. 아버지 세대의 뜨끈한 수프와 청년 세대의 트렌디한 플레이팅 이 만나면 음식이 단순한 영양이 아닌 공감의 매개체가 되니까요. 플레이트 한가운데 호박수프를 조심스럽게 붓고 통밀빵 크루통을 옆에 가지런히 배열했다. 그 위에 바질과 로즈메리, 타임을 곱게 다진 허브버터를 얹자 마치 작은 가을 정원이 한 접시에 옮겨진 듯 보였다. 끝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플레이트 가장자리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멋져요. 혜순도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완성된 요리를 서로 바라보다가 함께 조심스럽게 시식했다. 부드러운 호박의 단맛과 허브버터의 향긋함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혀끝에 고스란히 남았다. 정말 맛있어요. 혜순의 눈이 반짝였고 민준도 만족스럽게 웃었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지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과 음향 장비를 들고 있었고 어깨엔 기타 케이스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제가 식당 한켠에서 짧은 어쿠스틱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떨림이 있었지만 이내 굳은 결의로 바뀌었다. 가을밤, 따뜻한 수프와 함께 들을 작은 노래 한 곡이요. 준비되셨나요? 그날 밤 정원식당은 작은 콘서트장으로 변신했다. 일행은 호박수프를 앞에 두고 앉아 지영의 기타 선율과 부드러운 보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부른 곡은 잔잔한 멜로디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한 접시 위에 놓인 가을 같은 맛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었다. 마치 음식과 음악이 한 몸이 된 듯 식당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막이 내리듯 공연이 끝나자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정말 멋졌어요. 혜순이 속삭이자 민준도 눈가에 미소를 띠며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라고 답했다. 공연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창가에 모여 식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밖은 깊어가는 밤이었지만 안은 여전히 온기가 감돌았다.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게 정말 소중해요. 민준이 작은 찻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의 요리와 음악, 대화와 웃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들의 건배.
혜순과 지영이 동시에 찻잔을 부딪히며 작은 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식당 뒤편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 반짝였다. 달빛 아래 이슬에 젖어 빛나는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눈을 떴다. 저게 뭐지? 지영이 흥미롭게 물었다. 아마 비밀의 단서일지도 몰라. 혜순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 작은 식당에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가득하네요. 다음엔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원식당의 창가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식과 음악, 계절과 사람,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작은 비밀들까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들은 서로의 가슴속 이야기를 들으며 가을밤을 함께 채워나갔다. 이야기의 여정은 작은 식당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진심 어린 돌봄과 기다림은 오해를 녹여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습니다. 혜순 씨와 민준 씨가 한철수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내고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며 진정한 화해를 이뤄낸 순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둘째, 음식과 음악 같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대와 배경을 초월한 공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빗소리 가득한 밤마당 음악회, 가을 호박수프와 통밀빵의 조화는 작은 순간에 깃든 큰 위로를 환기시킵니다. 셋째, 도전과 협력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을 축제의 폭우 속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 천막을 지켰듯 예상치 못한 시련은 함께 이겨낼 때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속 교훈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타인의 사연에 공감하고 일상의 따뜻함을 나누며 어려움 앞에서는 손을 맞잡으세요. 작지만 진실된 행동이 모여 결국 함께 사는 삶이 빛나는 기억이 됩니다. 작은 정원식당에서 시작된 따뜻한 연대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